여기 한번 볼게요. 97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 그림 있죠? 막곡지각은 모두 몇 가지가 나오겠느냐? 지금 이런 얘기거든. 자, 막곡지각 이야기가 나왔지.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막곡지각을 얘들아 배웠는데, 막곡지각은 어떠한 경우에 막곡지각이 생기죠?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났을 때 막곡지각이 생기는 거지, 그치? 만약에 두 직선이 이렇게 평행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러면 당연히 막곡지각이 생길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막곡지각은 언제 생기냐? 반드시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났을 때 막곡지각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직선이 만약에 만났을 때 막곡지각이 몇 개 생기죠? 두 개 생기죠. 왜 두 개가 생기냐? 얘하고 얘하고 막곡지각일 것이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뭐가 되는 거니까 막곡지각이 되는 거니까. 맞아? 결론적으로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 몇 개의 막곡지각이 생긴다? 그렇지, 두 개의 막곡지각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문제 한번 봅시다. 지금 얘는 직선이 몇 개니? 세 개잖아, 세 개. 서로 다른 직선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자, A라는 직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C라는 직선이 있고, 그 다음에 E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해보자고. 어차피 이거 세 개면 B는 A하고 똑같은 직선이고, D는 C하고 똑같은 직선, F는 E하고 똑같은 직선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A, B, C라는 직선이 세 개가 있어.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막곡지각이라는 거는 두 직선이 서로 뭐 할 때? 만날 때 생긴다 그랬지? 그러면 봐봐. 한번 우리가 이렇게 세 개를 짝꿍을 한번 지워줘 보자. 짝꿍을 지워준다는 건 뭐냐면 A라는 직선하고 C라는 직선하고 일단은 만났을 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만난다는 거는 자, A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고요. C라는 직선이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막곡지각이 몇 개가 나오지? 그렇지, 여기 이렇게 하나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누구를 짝꿍 지어줄 수 있냐면은 A하고 E하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를 짝꿍 지어줬으니까 이번에는 얘하고 얘를 짝꿍 한번 지어줘보자. 그러면 A하고 E하고 짝꿍을 한번 지어주자는 얘기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이러한 각과 이러한 막곡지각 두 개가 생긴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짝꿍을 어떻게 지어줄 수 있느냐라고 보면 세 번째로는 C하고 E하고 짝꿍을 지어줄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럼 C하고 E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나온다. 즉 이렇게 직선이 세 개일 때는 짝꿍이 몇 개 지어줄 수 있느냐? 세 개 지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얘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조금 이해하면 좋냐면 어쨌든 답부터 내고, 자, 직선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짝꿍이 몇 개가 있습니까? 세 개가 있고요. 한 직선당 막곡지각이 몇 개씩 있다고? 두 개씩 있다고 그랬지.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개의 짝꿍인데 두 개씩의 막곡지각이 나오니까 답은 몇 개가 되는 거야? 6개 쌍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직선이 몇 개 안 되니까 조금 안 헷갈려요. 직선이 만약에 이제 뭐 4개, 5개만 되잖아. 그럼 생각보다 되게 헷갈리고 그거 가지고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원리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자, 선생님이 다음 문제를 가지고 조금 더 해볼게요. 자, 98번 문제 한번 봐봐. 98번 문제 보면은 이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생기는 꼭지각은 모두 몇 개냐, 몇 쌍이냐 라고 물어봤고요. 자, 지금 얘는 직선이 모두 몇 개 있습니까? A라는 직선, B라는 직선, C라는 직선, D라는 직선. 얘는 당연히 얘하고 똑같으니까 직선이 모두 몇 개 있는 거니? 4개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우리가 짝꿍을 몇 팀을 만들어줄 수가 있느냐만 우리는 뭐 하면, 계산하면 한 짝꿍당 곱하기 몇 개씩이라고? 2개씩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A하고 짝꿍이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누구 되겠어? B하고 될 수 있고, C하고 될 수 있고, D하고 될 수 있겠지? 결론적으로 얘하고 짝꿍이 되는 거는 3개가 있겠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B하고 짝꿍이 되는 거는 물론 A하고도 되지만 이미 A에서 계산했어, 안 했어? 계산했기 때문에 이쪽
위로 올라가지 마시고 밑으로만. 그러면 C하고 D하고 되겠지. 지금 몇 개가 되니 얘는? 2개의 짝꿍이 있고 같은 방법을 하면 얘는 1개의 짝꿍이 있고 얘는 짝꿍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물론 짝꿍이 다 있는데 이미 다 계산이 됐기 때문에 없는 거지. 그러면 자 3, 2, 1이니까 몇 개? 6개 팀이고 곱하기 한 팀당 몇 개씩 나온다고? 2개씩의 막공치각이 나오니까 모두 몇 개? 12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이제 얼마든지 뭐 많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뭐 여섯 이 정도 있다고 한번 하면은 이거 뭐 이렇게 일일이 그거 솔직히는 절대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얘를 뭐 A, B, C, D, E, F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얘하고 짝꿍 될 수 있는 건 모두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5가지. 얘는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1부터 5까지 모두 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15입니다. 15. 15가지가 되고 거기서 몇 개씩? 2개씩 나오니까 막국제가 뭐 몇 개 나온다? 30개 나온다? 이러면 끝납니다. 그냥. 수학은 그래서 원리가 중요하고 어떤 원리를 정확하게 풀어내는지가 중요한 거야. 이거 뭐 다 긋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막국지과 관련된 거 우리가 한번 해봤고요. 다음 한번 봅시다. 다음 장. 오른쪽 그림에서 성분 A, B와 성분 D, C가 서로 모일 때 수직이다. 수직이다라는 말이 나오면 자동으로 우리는 이러한 직각이구나 라는 거를 뭐 할 수 있어야 돼? 알 수 있어야 되겠지, 그치? 자, 그럴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시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지금 너희들이 이제 어쨌든 뭐 이거는 지금 성분 표시, 이거는 수직, 직각 표시, 이거는 각 표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한번 골라보자 이렇게 했죠. 첫 번째 뭡니까? A, D 성분과 이렇게 그냥 문제 풀 때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읽지 말고 꼼꼼하게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하고 대충 문제만 푸는 거하고는 이런 건 나중에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그렇게 풀면. 배운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정확하게 공부하세요. A, B라는 성분과 C, D라는 성분은 수직이다. 그렇게 되는 거지. 이거 읽어보라 그러면 얘들아 태반이 뭘 읽어? 이게 뭔 뜻인지는 아는데 정확하게 읽어보라 그러면은 뭔 읽어요? 별거 아닌데도. 자, 맞습니까? 틀립니까? 얘는? 맞죠? A, B하고 C, D하고 수직이다. 정확하게 맞는 이야기가 되겠다는 얘기네. 자, 그 다음에 얘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야? 각 A, H, C는 90도이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그러면 A, H, C는 90도이다. 맞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A, B는 자, C, D에 뭐다? 수선이다. 라고 했네. 맞습니까? 수선이 뭐죠? 얘들아? 수선이? 여기에 뭐가 들어가죠? 줄임말이? 수직인 직선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수직인 선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4번 5번 한번 볼게요. 자, 점 C가 저기 있네요. A, B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얘기했어. 자, 점 C와 A, B 사이의 거리는 AH다 라고 했는데 점 C하고 점 C가 여기 있고 A, B가 여기 있으니까 거리는 누가 돼야 돼? 이 친구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CH가 돼야 되는데 얘는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점 A에서 CD에 내린 수선의 발은 뭐라 그랬어? H다 라고 했네. 그치? 맞습니까? 맞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답이 된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별로 어려운 얘기들 없습니다. 여러분들 쭉 한번 보시고요. 104번 문제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좌표평면 위에 5개의 점 A, B, C, D, E에 대하여 X축과의 거리가 가장 먼 거, Y축과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거. 자, 2개 찾으라고 그랬네. 첫 번째,
x축과 거리가 가장 뭐하는 거? 먼 거 이렇게 얘기했네. 그치? x축이 어딥니까? x축이 지금 이거죠, 이거. 그쵸? x축은 좌우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선이 x축이고요. 위아래로 뻗어나가는 선이 y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x축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 당연히 이런 거는 뭐 사실 너무 간단한 문제긴 하죠. 그쵸? 당연히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b가 답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답을 쓸 때 어떻게 쓰는데? 점 B. 반드시 점이라는 거 써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y축과 거리가 가장 가깝다라는 얘기네. 그치? 그러면 y축의 입장에서 가장 좌우로 봤을 때 가장 가깝게 되는 거 보니까 C가 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점 C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여기까지 해서 드디어 우리가 1단원이 마무리가 됩니다. 아니죠? 엥? 지금 뭐 했어? 왜 101번 했지 갑자기? 104번 해야 되는데? 그치? 응. 플러스로 풀어야 되는데 갑자기 101번 풀었네. 어쨌든 봅시다. 자, 10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각삼각형 ABC에서 점 B와 AC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사실 지금 니네가 풀기는 조금 제한은 되어 있는데 아이디어만 조금 생각해 보시면 풀 수 있습니다. 보세요. 자, 지금 점 B에서 AC까지의 거리야. 그럼 점 B가 어디 있니? 점 B가 지금 여기 있잖아. 그쵸? AC는 어디 있습니까? AC는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점에서 어떤 성분까지의 거리는 항상 얘들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 거야? 수직으로 수직 관계가 돼야 되는 거지. 즉 여기에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을 때 이걸 바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지, 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뭘 지금 풀란 얘기냐면은 이 지금 파란색에 여기로 우리가 H 여기서 해볼게. H. 그럼 이 BH의 길이가 얼마냐? 이걸 지금 구하라는 문제야. 에? 어떻게 구하지?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런 이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 쓸 수 있냐면, 특히 직각삼각형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정확하게 이제 공부를 다시 한번 해볼 거야. 닮음이라는 단원에서.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굉장히 고등학교 때도 아주 많이 써먹는 아이디어입니다. 무슨 아이디어냐면은, 자, 이렇게 지금 있어, 직각삼각형에. 그리고 얘가 지금 얼마야? 10이고, 얘가 지금 얼마야? 9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때 이거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니?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9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지. 자, 왜 그러냐면은 얘가 이렇게 직각이기 때문에 얘가 밑변이면은 얘가 뭘로 볼 수 있으니까? 높이로 볼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얘를 갖다가 이렇게 선생님이 엎어놨어. 이렇게 엎어놨어. 그러면은 자, 이 친구가 지금 15라고 돼 있고요. 지금 얘가 내가 구해야 될 AH 길이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 삼각형이 지금 어떤 삼각형이에요? 똑같은 삼각형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넓이를 구하다 이렇게 해서 얘를 밑변하고 얘를 이렇게 구하나 어떻습니까? 똑같겠죠. 그쵸? 그러면은 얘 마찬가지 2분의 1 곱하기 15 곱하기 h. 자, 이 두 개가 서로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그치? 선생님이 얘기했어.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똑같은 숫자는 이렇게 약분 가능합니다. 약분 가능해요. 이렇게 하면은 자 3. 얘는 뭐가 되겠니? 얘는 5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러면 h만 나는 구해야 되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돼? 36이죠. 36이고 5가 이렇게 내려가면 어디로 내려가야 돼? 분모로 내려가야 되겠지. 결론적으로 h는 5분의 36이라는 이러한 길이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거의 답은 이렇게 된다라고 보면 돼. 알겠니?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조금 편하면 어떻게 좀 편하냐면은 자, 이렇게 지금 이 그림에서만 공식이 5개가 나와요. 중학교 2학년 되면. 자, 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내가 얘를 알고 있고 얘를 알고 있어. 그치? 그리고 또 누구를 알고 있냐? 얘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친구가 지금 궁금한 건 이 친구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어떻게 썼냐면은 자 2분의 1 곱하기 즉 우리가 뭐를 이용했냐면은 넓이를 지금 이용을 해서 지금 얘를 구한 거야. 그래 안 그래? 어떻게 구했냐? 2분의 1 곱하기 빨간색 이거 곱하기 파란색 이거. 파란색 이거 곱하기 이거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얘 곱하기 얘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약분해버리면 남는 거는 뭐가 남냐? 아 이렇게는 이렇게 하고 뭐가 된다는 얘기야? 똑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합쳐주면 어떤 글자가 됩니까? 소가 돼요. 소. 오, 그건 소가 되겠지. 결론적으로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학생들한테 소자 공식, 선생님이 소자 공식. 알겠니? 굉장히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될 그런 공식이니까 꼭 기억해 놓으세요. 뭐일 때? 직각삼각 형일 때. 자, 얘로 한번 와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2에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하고 뭐하다? 같다. 소자 모양의 소자 공식 이렇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아주 많이 사용되는 겁니다. 아주 많이.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대망의 1단원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21쪽에서부터 23쪽까지 이제 쭉 문제가 있는데 21쪽부터 23쪽까지 중에서 23쪽으로 한번 넘겨보자 얘들아. 23쪽에 넘겨보면 맨 끝쪽에 만점 도전 업 있지. 만점 도전 업은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됩니다. 알겠죠? 선택하시면 됩니다. 지우는 푸세요. 선택하셔서 푸세요. 근데 만점 도전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알겠지? 이건 만점 도전 문제들은 선생님이 이제 다 진도가 끝나고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 그 선생님이 다 설명해 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문제를 봤는데 너무 어렵게 느껴져. 그럼 굳이 안 풀어도 돼요. 괜히 막 우리 어려운 문제 접하다 보면은 수학에 대해서 막 싫어지고 막 그러거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수학은 재밌는 거야. 나머지 문제들 서술형까지는 다 꼼꼼하게 천천히 푸시면 되겠네요. 언제 푸시면 됩니까? 네. 내일 풀면 되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단원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번째 단원이에요. 두 번째 단원은 여기 한번 볼게요. 자, 네. 자, 여기 보니까 제목이 이제 뭐라고 돼?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는 제목이 기본 도형이라고 해서 기본 도형. 어떤 거 배웠나 잠깐 생각을 해보면 뭐 배웠죠? 도형이 뭔지, 도형의 일단 기본 재료들, 그게 바로 뭐였어? 점, 선, 면 이런 것들이었지. 그걸 가지고 입체 도형 배우고, 평면 도형 배우고, 입체 도형 배우고 그랬었지, 그치? 그 다음에 수직이 뭔지, 수선이 뭔지, 직교 이런 것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도 우리가 이제 배웠고, 높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아주 기본적인 얘기도 다 했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토대로 해서 위치 관계를 한번 살펴볼 건데, 위치 관계는 이제 뭐냐면 어떤 이제 점하고 선하고의 위치 관계, 위치. 어떻게 지금 위치가 어떻게 돼 있냐라는 뜻인데, 점선, 그 다음에 선선, 그 다음에 선하고 면, 그 다음에 면과 면 이런 것들이 이제 위치 관계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도록 할 거니까 이 단원도 상당히 조금 중요한 단원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라고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와 수학에서 쓰는 용어가 살짝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쓰는 어쨌든 용어를 좀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셔야 돼. 여기 보니까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L이라는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직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점이고 얘는 B라는 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아주 단순합니다. 점 A는 직선 위에 있다라고 해요. 우리 위에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위라는 말은 무슨 말이니? 어떤 거보다 위쪽에 있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B라는 점이 직선 위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수학에서는 그게 아니야.
수학에서는 위에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직선이 있으면 거기에 속해 있는 거를 우리는 위에 있다고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속해 있는 거를 어떻게 한다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점 A는 직선 위에 있는 거야. 속해 있는 게 위에 있는 거야, 수학에서는. 포함되어 있는 게 그 영역에. 자, 점 B는 직선 L 위에 있지 않다. 밖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밖에 있다라는 뭐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뭐 별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자, 점과 이제 평면의 위치관계. 자, 이런 이제 P라는 평면이 있고요. P라는 평면은 그냥 어떤 뭐 책 같은 걸로 보면 되겠지. 이 책이 있어. 자, 점 하나는 이제 평면에 있는 거고, 하나는 평면 바깥에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 있는 이 A라는 점을 뭐라고 한다고? 평면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지. 자, 점 A는 평면 어디에 있다? 위에 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뭐 위쪽에 그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야. 수학에서의 위에 있다라는 거는 속해 있다. 이제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점 P는 뭐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얘기네. 자, 그 다음. 자, 이제는,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야. 얘들아, 평면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그냥 그냥 이 면밖에 없는 거지. 입체가 아니니까. 그냥. 이 칠판을 평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칠판. 그쵸? 칠판에서 직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는 없겠죠? 이건 입체 개념이니까, 그치? 그냥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 여기 이렇게. 그치? 이렇게 붙어 있다라고 했을 때, 한 평면에 있는 두 직선은 어떻게 될 수가 있냐? 자, 이렇게 뭐 할 수 있어?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어, 한 점에서. 당연히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냐? 일치할 수가 있어요, 두 직선이. 두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일치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평행할 수 있다.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지, 평행은. 그래서 두 직선의 평행이라고 되어 있고, 한 평면 위에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을 때 우리는 두 직선 L하고 M은 뭐라고? 평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이제 뭐 이런 기호들 아셔야 됩니다. 어떤 한 직선과 또 다른 직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두 개 그어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평행 표시야. 알겠지? 이거는 무슨 표시였어, 얘들아? 이거는 수직 표시지, 수직. 수직 표시, 얘는 평행.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평면에서의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고요. 한 점에서. 얘는 일치,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진 거지. 그 다음에 얘는 평행이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죠, 여기는. 오케이. 자, 문제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에서 다음을 한번 구해보자 라고 얘기했고요. 자, 직선 L 위에 있다 라고 얘기했네. 그치? 자, 위에 있다라는 건 얘들아 어디에 있다는 얘기야? 포함되어 있다. 뭐라고요? 포함되어 있다. 자, 그러면 점 어떤 것들이 있겠어? 점 C하고 점 D가 있겠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점 C, 점 D가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M 위에 있지 않은 거야. 그치? 그러면 M 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는 직선 M이 있으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걸 말하는 거지. 답이 뭐가 되겠습니까? 점 B, 점 D, 점 E 이렇게 세 개가 되겠지. 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직선 위에 동시에 있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즉 L 위에도 있으면서 M 위에도 있다. 점 뭐가 되겠습니까? 점 C가 되겠죠. 자, 이렇게 동시에 있는 경우에 우리는 얘는 직선 이렇게 불러요. 직선 L과 직선 M의 교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교점. 뭐라고 한다고? 교점. 교점이라는 거는 이 교라는 말은 뭐냐면은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다 그런 뜻이야. 우리가 이제 교가 들어간 말 중에서 많이 들어본 게 이런 거죠. 자, 어떤 도로가 생겼어. 도로가 이렇게 생긴 도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교차로라고 불러. 교차로. 차로가 뭐 있다는 거야? 중복돼 있다는 뜻이야. 이게 교차로 뜻이야.
마찬가지야. 어떤 점이 뭐에 있다는 얘기야? 두 번 이렇게 두 개의 중복되어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교점이라는 말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나오는 거야? 어떤 직선과 어떤 직선, 두 직선이 나와야 되고 두 직선에 둘 다 포함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야. 이게 이제 니네가 학년이 이제 올라가면은 뭐 이런 것도 이제 만나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얘도 뭐가 된다? 교점이라는 얘기야. 얘도 뭐가 되는 거야? 교점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겠지. 그리고 얘는 중3 때 배울 것이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교점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이제 시작이야. 시작부터 잘 꼼꼼하게 해놓으면 전혀 건설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127번. 평면 P 위에 있는 점, 위에 있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라고 얘들아? 포함한다는 뜻이지. 점 A, 그 다음에 점 B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포함 위에 있지 않은 거, 포함하지 않은 거지. 점 C, 점 D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그림에 사다리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거는 X를 한번 써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이제 무슨 뜻이야, 얘들아? 선분 AB와 선분 DC는 평행이다 그 뜻이라고. 그럼 AB는 이제 이 친구고 DC는 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쵸? 자, 얘가 지금 평행 맞으면 평행은 얘들아 뭐야? 쭉 그 선을 연장을 하더라도 절대 만나지 않는 게 평행이라는 거야. 근데 얘는 얘네가 뭐 보다시피 이렇게 좀만 연장하면은 바로 여기서 만나겠죠? 평행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X표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선분의 A, B하고 선분의 A, B 저기 있죠? 선분의 A, B는 한 점에서 만난다, 맞습니까? 그쵸? 얘하고 얘는 어디서 만납니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죠?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교점. 뭐라고 부른다고? 교점.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여기 131번. 점 AD와 평행한 변이 뭐냐? AD하고 평행한 거? 뭐 사실 너무 쉽죠? 뭐라고 하면 되겠어? 변, 뭐 BC 이렇게 쓰면 되겠지. 답숫자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변, BC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교점이 점 B인 거. 교점이 점 B인 거. 교점이 점 B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지? B라는 게 두 개의 중복되어 있는 거를 말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당연히 얘하고 이거하고에 이렇게 됐을 때가 뭐가 돼? 교점이 B가 되겠지. 그러면 선분 AB와 선분 뭐가 되겠어? BC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이제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 토대로 해서 조금만 더 이제 업그레이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좀 이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자, 보면 꼬인 위치라는 말이 나와. 꼬인 위치. 꼬인 위치라는 거는 뭐냐면, 공간에서 반드시 어디에서? 공간에서 나올 수 있는 게 꼬인 위치야. 꼬인 위치. 공간에서만. 평면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공간에서만 나와. 자, 공간에서 두 직선이 뭐해? 만나지도 않고, 뭐하지도 않아? 평행하지도 않아. 자, 일반 평면에서는 얘들아, 우리가 아까 공부했지만, 이러한 평면에서는 평행하든, 또는 일직선이든, 또는 한 점에서 만나는 이거밖에 없어. 평면일 때는. 근데 공간이 되면 달라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자, 선생님 이러한 거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보면,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 자, 이 선이 있습니다. 이 선. 알겠죠? 자, 이 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이 있어요. 이 선. 자, 이 두 선은 평행합니까? 평행하진 않죠? 예를 들면 얘를 한번 보여요. 얘를 보면은 하나는 이 선이야. 이 선. 알겠지? 하나 이 선. 하나 이 선이고 하나는 이 아래선이야. 얘. 하나는 지금 이렇게 가고 있고 하나는 이렇게 간다는 뜻이거든. 자, 얘네 평행합니까? 평행하지 않죠? 만납니까? 만나지도 않죠? 이게 바로 뭐라고? 꼬인 위치라고 이게 꼬인 위치야.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을 때 우리는 꼬인 위치라고 한다는 얘기야. 이거는
뭐 집에 혹시 선생님도 그 선생님 따라 어릴 때 그거 사줬었는데 진보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혹시 그런 거 있으면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고 한번 해보세요. 네. 진돌이요. 이게 자석으로 돼서 이렇게 하여튼 붙이는 거 있잖아. 하여튼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이런 거. 뭔지 알아요. 아니면 주사위 같은 거 이렇게 한번 그거 가지고 한번 내가 이렇게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상당히 좋아요. 자, 어쨌든 뭐라고? 공간에서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 포인트라고 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자, 일단 그 다음에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 공간에서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자, 한 점에서 만날 수 당연히 있겠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얘하고 이렇게 되면 만나는 거잖아. 한 점에서. 그렇지? 만나는 거죠? 이렇게 만나는 거죠. 한 점에서. 자, 한 평면 위에 있을 수 있어. 한 평면 위에 있다는 거는 당연히 뭐 얘하고 얘 같은 경우는 한 평면 위에 있는 거지. 왜? 위에라는 평면이 있는 거니까. 한 평면 위에.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습니까? 평행할 수 있어요. 평행이라는 건 당연히 뭐 얘하고 얘가 되는 거니까 평행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거고 포인트에 있을 수가 있다. 포인트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오늘 문제 풀어볼 텐데 생각보다 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도형을 갖다 놓고 보면서 풀면은 뭐 사실 뭐 어려울 게 없는데 결국에 시험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 그냥 어떤 평면에서 입체의 모양을 표현해 놓고 이제 풀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연상이 잘 안 돼. 연상이 잘 안 되니까 어쨌든 도형을 한번 이렇게 조금 만들어 보시고 내가 이렇게 경험해 보시고 푸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참고 한번 볼게요. 참고 보시면 평면이 하나로 결정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 하나로 결정된다라는 말이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긴 한데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야. 이러한 조건을 주고 어느 누구한테 이거를 한번 해봐라 라고 했을 때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야. 예를 들면 자, 점 이렇게 하나를 해놓고 나서 지난번에 선생님 얘기했었죠. 한번 하나 해고 나서 직선 한번 그려봐 라고 하면 뭐 다 다르게 그리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점 두 개를 주고 한번 그려봐 라고 하면 어떻게 그린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리겠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즉 누구나 다 똑같이 그린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로 결정된다는 뜻이 뭐이 뜻이야. 알겠니? 그러면 평면이 직선이 하나로 결정된다라는 거는 점 두 개를 내가 주면 결정이 돼버리는 거야. 하나로. 그러면 평면이 어떠한 조건이 주어지면 평면이 하나로 결정되냐 그 얘기야. 예를 들면 자, 만약에 점 하나를 주면 이 점하고 이 점을 줬어. 이 점하고 이 점을 이게 이제 입체라서 좀 그렇긴 한데 뭘로 좀 하면은 좋을까? 얘들아 이거 좀 해볼까요? 얘를 보세요. 얘로 설명을 할게요. 자, 얘를 보시면 만약에 이 점하고 이 두 점을 줬다고 한번 해보게. 두 점을 주고 나서 그러면 두 점이 있으면 평면이 결정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이 두 점을 주면 누군가는 이렇게 평면을 만들 수도 있겠지. 누군가는 평면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점 두 개 가지고는 그려보라고 하면 사람에 따라서 뭐가 다른다는 얘기야. 심지어 또 어떻게 그릴 수도 있냐면은 이거 두 개만 하면 되니까 약간 이런 대각선의 모양을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 이해되겠어? 어쨌든 두 점만 뭐 하면 되니까 지나면 되니까 포함하고 있으면 되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결과가 나온다. 그럴 때 우리는 결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어떨 때 되느냐? 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이 말이 중요합니다.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몇 점이 주어져야 되더라? 세 점이 주어지대요. 이런 내용들이 실제 문제 풀 때는 지금 니네 중학교 1학년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친구하고 모르는 친구하고 조용히 해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려. 꼼꼼하게 하셔야 좀 재미없지만 자,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주어진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얘들아,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면 이제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면 이렇게 만약에 점이 주어지면 얘는 두 점이 주어진 거나 세 점이 주어진 거나 상관이
없어요. 똑같아요. 사실 얘는. 그러니까 한 직선이가 아닌 한 점, 이래서 한 점, 한 점, 한 점 이렇게 줬다고 한번 해봐. 그러면은 얘는 평면이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만약에 한 점, 이렇게 한 점, 한 점, 얘가 주어진다고 해봐. 그럼 평면이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겠어? 그래서 1번은 지금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야.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로 결정된다. 무슨 말이라고? 누구한테 해보라고 해도 똑같은 평면을 그린다 그 뜻이야. 자, 두 번째.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점. 이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 직선과 그 직선 위에 있지 않는 한 점. 한 점. 이거는 얘나 얘랑 사실은 똑같은 얘기야. 얘는 지금 뭐라 그랬어? 한 직선 위에 있지 않는 세 점을 이렇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그 세 점 중에서 두 점을 연결하면 그게 바로 뭐가 돼? 직선이 되겠지. 그러니까 사실 1번이나 2번은 무슨 말이야? 뭐 똑같은 말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만약에 점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이 직선과 한 직선과 이 점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얘는 얘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뭐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림으로 나와 있죠. 이렇게 세 점이 주어지면 무조건 얘밖에 안 된다. 한 직선, 이 직선인 거는 두 점을 그냥 연결하는 역할밖에 안 한 거야. 똑같은 얘기야. 3번,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주어진다는 얘기지.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주어진다는 거는 뭐냐면 이런 얘기다. 자 보세요. 직선이 이렇게 직선이 하나만 이렇게 있어. 만났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네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서 얘밖에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주어지면 당연히 얘밖에 안 되는 거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 직선이 어떻게 주어진다라 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주어진다 그러면 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냥. 그치? 만약에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주어지면은 얘밖에 안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 주어질 때는 그 두 직선을 얘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든지 간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평행한 두 직선이 주어져도 마찬가지. 평행한 두 직선이 이렇게 많이 주어진다. 이렇게 주어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밖에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주어지면은 얘밖에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주어지면은 얘밖에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돼버리면은 걔는 하나로 뭐가 된다? 평면이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문제로서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눈에는 삼각기둥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삼각기둥에서 모서리 B2와라고 했으니까 모서리 B2는 지금 바로 뭐니? 이렇게 되어 있는 모서리가 바로 B입니다. 자, 이 친구하고 다음 모서리들은 어떤 관계냐 그 얘기야. 알겠니? 어떤 그 선분과 얘들아 선분의 관계를 물어보면은 뭐라고? 평면에서는 한 점에서 만난다. 평면에서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평행하다밖에 없었어. 근데 이게 공간으로 입체로 와버리면 하나가 추가됐지. 그게 바로 뭐야? 꼬인 위치까지. 맞습니까? 원래 두 직선의 관계는 평면에서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그 다음에 일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평행한 경우밖에 없다는 얘기야. 근데 이게 입체가 돼버리면은 꼬인 것까지도 뭐한다? 나올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얘는 지금 뭡니까? 입체죠? 입체니까 당연히 몇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평행이다. 꼬였다. 이렇게. 자, 그러면 AD야, AD. AD는 뭡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AD는 바로 이 친구가 AD죠. 그려보시면 되겠죠. 이렇게가 AD입니다. 자, 두 개는 지금 뭐야? 이쪽 면에 있는 거잖아. 다. 이쪽 면에 있으면서 두 개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 그치?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평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다가 니네가 어떻게 써? 평행이다라고 그렇게 쓰시지 말고 우리가 뭘 배웠어? 기호 배웠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B, 자, E하고 A, D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거 순서 틀리면 상관없어요. 그거는. 이거 바뀌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DF. DF는 뭐냐면
DF는 얘야. 근데 이런 게 이제 좀 어려워, 이런 게. 왜? 이게 이제 뭐다 보니까, 평면 입체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잘 떠오르질 않아. 그러니까는 이제 약간 이런 식의 도형들을 조금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시는 게 좋아. 선생님 굳이 얘기를 해주면, 자, 얘는 지금 생겼어. 이렇게, 그치? 얘는 지금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가고, 얘가 이쪽에서 이렇게 가야 만나는 거거든? 이쪽에서 이렇게,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는 거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평행하지도 않아, 그치? 그게 바로 뭐라고 부르는 거야? 꼬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얘는 꼬인 위치. 꼬인 위치는 표현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모서리 EF. EF는 자,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얘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한 점에서 만나는 거지. 한 점에서 만나는데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뭐 할 수 있어? 얘기할 수가 있겠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니? 수직으로 만난다고 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는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자, BE하고 자, EF는 뭐한다? 수직으로 이렇게 만난다. 이렇게 쓰면 되겠네. 괜찮죠? 쌤이 생각할 때 이제 이거 예전에 중학생들께 가르쳐 봤을 때 다른 거는 괜찮아. 근데 꼬인 거 찾는 게 생각보다 힘들어, 학생들이. 잘 못 찾아. 한번 열심히 연습해 보세요. 자, 봅시다. 자, 136번. 오른쪽 그림에 삼각뿔에서 다운 모서리와 꼬인 위치에 있는 거를 모두 한번 골라봐라 이 얘기거든. 자, 그러면 AB가 지금 생겼습니다. 여러 AB가 이렇게 생겼어. 자, 일단은 잘 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생각해보냐면 사실은 꼬인 위치 얘들을 어떻게 찾는 게 편하냐면 이게 이제 사실 도형이 간단하니까 이제 뭐 그런데 도형이 좀 복잡하거나 그러면 얘들아 이 결론적으로 이 모서리라는 게 뭐니? 직선이야, 직선. 그치? 선이잖아, 선. 그러면 선하고 선은 얘들 어떤 관계가,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네 가지로 나왔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한 점에서 만난다. 그쵸? 도현씨, 맞아요? 자, 한 점에서 만난다. 뭐 한다? 평행하다. 그 다음에 일치한다. 근데 일치하는 경우는 없겠지. 왜냐면 얘하고 일치하는 거는 뭐 없잖아, 여기서는. 그 다음에 꼬인 거, 그래, 안 그래?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잘 보세요 이거. 자, 평행. 그 다음에 한점. 그 다음에 꼬인.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평행이나 한 점은 찾는 게 어때? 당연히 좀 쉬워요. 그래서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전체 지금 모서리 개수가 몇 개야? 전체 모서리 개수가 몇 개야? 6개입니까? 6개 맞아요? 맞죠? 아, 윗동네 하나도 없고 네. 선생님이 항상 모서리 어떻게 찾으라 그랬어? 윗동네, 가운데 동네, 아래 동네 꼭 그렇게 찾아. 하나도 없고 가운데 동네 몇 개? 3개. 윗동네 몇 개? 3개. 5개인데 지금 A, B라는 친구가 뭐니까 얘가 지금 기준이 되는 친구니까 얘는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빼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얘 빼면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지. 그치? 5개 중에서 자 평행한 거 있을까 없을까? 평행은 당연히 없어요. 여기서는. 평행은 어디서 있을 수 있어? 일단은 뭐 사각형 같은 거나 아니면 기둥에서 나왔어요. 기둥에서. 뿔에서는 평행이 안 나옵니다. 물론 뿔도 사각뿔 같은 경우는 밑면에서 나올 수는 있기는 해. 어쨌든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얘는 없어. 그럼 한 점은 뭐야? 한 점. 한 점이 몇 개 있니? 한 점 표현해보면은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둘,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2개가 있고 또 이쪽에서 셋, 그 다음에 이렇게 넷, 이렇게 있겠지? 그래 안 그래? 즉 한 점에 몇 개 있다고 얘들아? 4개 있어. 4개.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총 6개에서 기준인 거 하나 빼고 총 5개야.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는 게 알아봐야 되는 게. 근데 그 중에 평행은 없고 한 점이 4개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꼬인 거는 몇 개 있겠어?
하나 있겠지. 꼬인 거는 하나 있고요. 그 하나가 지금 바로 뭐야?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은? 그렇지.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답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 얘는 선생님 이거 딱 보면 그냥 알겠는데요? 딱 보면 알죠, 얘는 딱 보면 알아. 근데 도영이 뒤에 가보세요. 지금 얘들아, 나세는 어려운 책이 아니야. 이 정도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는 책이고, 이제 사실은 약간 센 정도까지는 공부를 하셔야 돼. 최소한 중학교 때는. 그 이상도 당연히 뭐 하면 더 좋은 거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하냐? 안 틀린다는 얘기야. 왜? 꼬인 거 찾으라 그러면 빼먹을 수도 있고 잘 못 찾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체 모서리 몇 개니? 그러면 기준되는 거 하나 빼고 내가 찾아야 되는 게 몇 개니? 이렇게. 이해되겠어? 여기에서 그치 평행 골라내고 한정 골라내고 그 다음에 꼬인 거 이렇게 보자는 얘기야. 무슨 소리 알겠지? 자, 그래서 일단은 A, B하고 꼬인 거는 아까 말했지만 CD다. 참고적으로 CD는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느낌 보시면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 BD. 자, BD라는 거는 뭐냐면 BD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하고 꼬인 거 뭐냐? 똑같습니다. 일단은 뭐 찾는 거라고? 평행은 없다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뭐 찾자? 만나는 거 찾아보면 B하고 먼저 만나는 거는 A, B 만나고 BC 만나겠지. 그래 안 그래? 그 다음에 D하고 만나는 게 A, B 만나고 C, D 만나겠지. 이해되셨죠?